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요리사예요. 부끄럽지만 제 별명은 다정한 금손입니다. 제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지어주신 별명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별명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꼭 남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부끄럽지만 어머니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별명이랍니다. 절대 어디 가서 제 입으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별명이니 오늘은 용기 내어 제 손으로 적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시나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별명을 좋아하시고 저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만 생각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사람이에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인 것 같습니다. 결코 당연한 일들이 아니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한 번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기도 할 테니까요. 항상 그런 생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이 다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요. 누군가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동안의 그 사랑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때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상 모르고 참 행복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힘들게 아파트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시고 어머니는 남의 집 집안일을 하시는 가정부일을 하셨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주시는 대로 누리는 바보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빚 갚으랴, 하루 밥벌이 하랴, 저 키우랴,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제게 내색 한번, 참으라는 강요 한번 하지 않으시고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제가 알 수 없었던 부모님만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제게 다 해주시려 부모님께서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쌓이고 바래져 가고 있었겠죠. 조금만 더 어릴 때 알았더라면 철없이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고 떼쓰지 않았을 텐데 참 후회가 됩니다. 아직도 어머니께서 간혹 너 중학교 올라가던 생일날 사달라던 나이키 운동화 못 사준 게 너무 미안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면 집안 형편도 모르고 철없이 브랜드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랐던 그때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저희 집이 친구들과는 다른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우연히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친구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야, 나 너희 집 변기에 학생증 떨어뜨렸어. 뭐? 야, 바보냐? 그걸 왜 떨어뜨려? 다시 발급받아. 저희 집 화장실이 집 밖에 있어서 물을 내리는 형식이 아닌 푸세식 화장실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낯설지 않은 환경이었으니 별 생각 없이 다녀오라고 했는데 학생증을 떨어뜨렸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하는 그 표정에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옆에서 더 미안해하는 다른 친구를 보고 있자니 저희 집 화장실이 친구들한텐 얼마나 낯설고 당황스러운 존재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부모님께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화장실에 다녀오신 아버지께서 물에 젖은 학생증을 휴지로 꾹꾹 눌러 닦으며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준면아, 백현호라는 아이 건데 네 친구니? 아, 오늘 친구가 집에 왔다 갔구나. 이거 떨어뜨렸나 본데. 아빠가 주워 다 깨끗하게 씻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재발급 받을 수 있어서 다시 발급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화장실이 저래서 많이 놀랐겠구나. 친구들이 화장실로 놀리진 않았어? 에이, 그런 걸로 왜 놀려요? 놀릴 일도 아니고. 친구들도 다 착해요. 다행이구나. 미안하다. 친구들 놀러 왔는데 우리 집이 이래서 아들 속이 많이 상했겠어? 전혀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진짜 괜찮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너무 미안하다며 저를 한참 품에 끌어안으셨어요. 제가 숨 막힌다고 살려달라고 농담을 하자 그제야 놓아주시고는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 품에서 나던 희미한 담배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속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게 사과를 하셔야 하는 건지, 품에만 안겨도 얼마나 힘든 하루였는지가 자연스레 코끝을 타고 그려지는데 이렇게 착실하게 사는 분이 왜 이런 미안함을 가져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속상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제게 스며든 순간부터는 그 가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할 감정이었어요. 저를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제게 그렇게 감춰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그때 집에 왔던 친구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하고 햄버거 사줄게. 몇 시에 마치니? 요즘은 햄버거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려나? 무슨 햄버거예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가 그때 현호라는 애 학생증 망가진 게 미안해서 그러지. 그게 뭐가 미안할 일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으이그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학생증 때문에 그런다. 그런 소린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햄버거 쏘는 거니까 같이 먹으러 가자 그래. 어머니께서는 몇 번 더 으름장을 놓으시며 카드를 제 가방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준면이네 집 화장실 푸세식 쓴다고 가난하다고 애들끼리 이야기라도 할까봐 한턱 쏘고 가난하지 않아 보이게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한텐 미안한 마음에 빚지지 말라고. 결국 저는 친구들과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에 가서 먹고 싶은 만큼 양껏 햄버거를 먹었고 친구들은 전혀 저를 놀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햄버거를 쏘지 않았어도 제 곁에서 오래오래 친구해줄 착한 녀석들이지만요. 저희 집은 매일 저녁 세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님의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퇴근 시간으로 인해 저희 가족의 저녁 식사는 오후 9시가 되어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평소처럼 아버지를 기다리며 저는 집 청소를, 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뒷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닥을 걸레로 닦다 제 시야에 들어온 어머니의 뒷모습이 한없이 지쳐 보였어요. 늘 제 앞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였지만 뒷모습으로 전해지는 지친 마음은 차마 숨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던 어머니가 집에 와서도 식구를 밥 먹일 생각만 하시는 모습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선 걸레를 내려두고 어머니의 작은 등을 꼭 안아드렸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속에 박혀서 빠져나오지 않더군요. 아들, 갑자기 왜 이래? 그냥 엄마 냄새 맡고 싶어서. 왜 이러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어머니의 뒷모습이 지쳐 보여서 안아드린다는 말씀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만큼이라도 어머니의 피로를 덜어드릴 수는 없을까? 그날 밥을 먹는 내내 머릿속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요리를 할 줄 안다면 어머니께서 힘들게 부엌에 서 계시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시험 문제집을 사러 들렸던 서점에서 요리책이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표지에 자리를 잡은 그 책을 홀린 듯이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그 자리에서 싹 다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보고 난 후 들었던 생각은 어라? 생각보다 나 요리 잘할 것 같은데? 였습니다. 요리를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머니엔 당장 수능 문제집을 살 돈밖에 없었어요. 결국 서점 직원분 몰래 메모장을 꺼내 마음에 드는 요리 레시피를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재료를 몽땅 꺼내 메모장 속 재료들과 비교를 해보았어요. 필요한 재료가 마침 있어주기도 했고 없는 재료는 대충 느낌이 비슷한 아이들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제가 만든 요리는 해물 없는 해물 수제비와 고소하고 아삭한 콩나물 무침이었어요. 만드는 데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식탁 위에 올리고 보니 너무 휑하게 느껴지더군요. 부모님이 얼른 집으로 돌아오시길 기다리는 내내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첫 숟갈을 뜨는 그 순간 제 두근거림에 칭찬이라도 해주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고단했던 얼굴에 환한 불빛이 탁 하고 켜지는 걸 보았습니다. 비록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흘러 수제비 반죽이 조금 퍼져버렸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느낀 기쁨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간이 딱 맞네. 너무 고소하고 따끈하고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감칠맛을 냈어? 진짜 아들이 한 거야? 아빠 한 그릇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너무 맛있어서. 식당에서 사온 건 아니지 아들? 요리를 한 저를 예뻐해 주시기 위해 일부러 과장되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단순히 부모님께 요리를 해드려서 기쁜 것과는 다른 기쁨인 것 같았어요. 어쩌면 요리를 잘하시는 어머니의 손맛을 제가 좀 더 훌륭하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는 결국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요리사가 되겠다고? 하지만 저의 말에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는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얼굴에 내비친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준면아, 너같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왜 몸 힘들고 고생하는 부엌일을 선택하려고 하니? 어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말리고 싶어 하시는 듯 했습니다. 부엌일이 몸이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어머니셨습니다. 1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 입맛에 맞추는 것도 버거워 하루가 힘이 드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이 드나드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 그건 또 얼마나 더 힘들겠냐는 말씀이셨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걱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때 아버지께서 나서서 한마디 거드셨습니다. 김준면, 너 진짜 잘할 수 있겠어? 얼마나 장기전인지 알지?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서울대학까지 포기하고 이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네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있겠어? 여보,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요리사라도 되라고 말씀하시게요? 대답해, 준면이. 네, 책임질 수 있어요. 저 진짜 요리사 되고 싶어요. 나중에 왜 제가 이렇게까지 요리사가 되려고 했는지 꼭 보여드릴게요.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하는데 부모로서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여보, 준면이가 여태까지 살면서 언제 우리 속 한번 썩인 적 있어요? 당신이 걱정하는 만큼 나도 걱정되긴 하다만 가겠다는 길 응원 한번 따뜻하게 해줍시다. 당신 편 안 들어줘서 미안해요. 근데 당신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들 응원해주고 싶잖아요. 아휴, 정말 어떡해.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든든한 응원으로 결국 어머니까지 허락을 해주시게 되었고 저는 기존의 담임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고 계획하던 대학 준비를 포기하고 새로운 대학, 새로운 과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의 결정에 진심으로 아쉬워하시며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몇 번을 고민해도 제 결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고 한들 그 학교를 나와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낼 등록금 문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대학에 가려면 등록금을 내야만 했거든요. 제 성적보다는 조금 낮은 커트라인의 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며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본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어요. 준면이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선생님이 교사 생활하면서 너 같은 애는 진짜 처음 본다. 그렇게 진학한 대학교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친구, 선배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고요. 특히 교수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잘 받아주셨던 고등학교 선생님들 덕분인지 대학에 와서 교수님들과 대화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교수님과 빠른 시간 안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은 모든 수업에 열정을 보이는 저를 잘 이끌어 주셨어요. 처음 열정 가득한 저를 보았던 어느 교수님께서는 학생 열정만큼 훌륭한 솜씨가 있는지 지켜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교수님과 가장 대화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교수님이 정말 좋았습니다. 빨리 졸업을 해서 취직하고 싶은데 군대를 가야 했어요. 20대 초반의 시간 중에서 군대에 있었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만 아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졸업을 앞둔 26의 봄날, 교수님이 졸업 전 마지막으로 밥이나 같이 먹자며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저도 그동안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비싼 건 아니지만 스카프 하나를 선물로 준비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이제 준면이 못 보면 서운해서 어떡해.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일하다 보면 바빠서 얼굴 볼 새가 없을 거야. 음식은 어때? 입맛에 맞니? 네, 정말 맛있습니다. 사실 속으로 이건 어떻게 이런 맛을 낸 거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군. 이런 맛을 내는 오너 셰프 밑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 것 같아? 배울 점이 많고 제가 지문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만든 사람이 내 20년 지기 친구거든. 그 친구가 정말 너하고 많이 닮았어.
네가 졸업하고 여기서 일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 생각을 하다 보니 너를 꼭 그 친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싶었지. 나 믿고 한번 일 안 해보겠니? 일하다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시 다리 놓아줄게. 준면이 너는 어떨 것 같아? 이런 레스토랑에서 이런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는 게? 교수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자마자 제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레스토랑의 주방에 서 있는 저 자신을 그려보고 있었죠. 더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 저를 위해 이렇게 마련해 주신 자리를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 정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 이렇게 주신 기회에 놓치지 않고 꼭 잘해내 보이겠습니다. 제 대답에 호탕하게 웃어 보이신 교수님께서는 앞서 친구라고 소개하셨던 레스토랑의 사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딘가 차가운 인상을 하고 계셨지만 교수님을 향해 웃어 보이는 미소가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50대 남자분이셨어요. 내가 저렇게 잘생겼나? 괜히 으쓱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들어 액정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저를 향한 애정이 너무 강하셨던 것이죠. 하하. 교수님께서는 먼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저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러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준면이라고? 네, 맞습니다. 김준면이라고 합니다. 26살입니다. 진 교수가 아주 특별히 아끼는 제자라고 신신당부라고 갔어요. 사실 졸업하기 1년 전부터 하도 이야기를 들어서 따로 자네 이력서가 필요 없을 정도야. 진 교수가 학생들한테 칭찬을 잘하는 성격이 아닌 건 자네도 알 거고. 그래서 기대가 매우 커. 여기서 일하는 동안 궁금한 거 빠짐없이 물어보고 자네 것으로 잘 만들어 활용하길 바랄게요. 난 귀찮은 걸 즐기는 사람이니 귀찮게 굴수록 더 많은 걸 알려줄게. 아,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직원이 나 하나야.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되면 자네가 할 일이 아주 많을 거야.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돈도 많이 주겠다는 거고. 나는 이 정도면 면접 완료인데 자네는 궁금한 점 있을까?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빠짐없이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쿨하고 화끈한 면접 방식에 저는 당황한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말았어요. 누군가 짜놓은 시나리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 같은 일이었습니다. 꿈만 같은 초고속 취업이 이루어지고 당황함에 잔뜩 채해버린 속을 붙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응, 아들 왔어? 저 취직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직 졸업도 안 한 애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출근하게 됐어요. 벌써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니? 준비는 하고 있었죠. 곧 졸업인데. 근데 제가 따로 이력서를 넣은 건 아니었고 교수님 친구분이 하시는 레스토랑에 함께 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면접을 보게 됐어요. 교수님께서 그동안 제 생각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일을 어쩌느냐. 감사하다고 꼭 인사드리고 대접하고 끝까지 잘 찾아뵈어라. 부모님께서는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촉촉한 눈망울을 애써 감추셨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인연이 주어졌으니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겠죠. 아껴주시고 생각해주셨던 교수님께는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갚으며 살아가야지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무사히 첫 출근을 마치고 저는 레스토랑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다정하신 사장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더 성실히 임하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외모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조금만 잘해도 보너스 지급에 급여 인상까지 해주시곤 했어요. 출퇴근길 편하게 다니라고 경차 한 대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적지 않은 월급과 잦은 보너스로 저는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날들만 계속되니 시간은 어찌나 빨리 흘러가던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장님 덕분에 저는 저희 집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영업 도중 가게 문을 급하게 닫으셨습니다. 사장님, 아직 마감 시간 안 됐는데 갑자기 문을 왜 닫으세요? 진 교수 온다고 전화 왔다. 오늘 우리끼리 맛있는 거 해서 밥이나 먹자. 교수님이 오신다고요? 어떤 메뉴로 준비할까요? 너 둘, 나 둘.
각각 메뉴 만들어보자. 진 교수가 아주 좋아할 거야. 교수님이 놀러 오신다는 말에 저는 들떴습니다. 그동안 사장님께 배운 솜씨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날이 된 거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제 모습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거든요. 교수님을 기다리며 함께 요리를 하는 사장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5년간 지내오면서 이렇게 기쁜 얼굴을 한 사장님은 처음인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언제부터 교수님이랑 친구로 지내게 되셨어요? 친구? 친구라. 그래. 진 교수한테 나는 오래된 친구지. 근데 아직 모르겠어. 나한테 진 교수는 친구 그 이상이야. 손 닿으면 망가질까봐 한 발자국 뒤에서 지켜보느라 아직까지 친구로 지내고 있지만 기뻐한다고 생각했던 사장님의 얼굴은 사실 친구가 온다는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설렘 가득한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백 아닌 고백에 괜스레 저까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분의 인연이 영원하길 마음속으로 응원하며 진심을 담아 요리했어요. 백 사장, 준면아, 잘 지냈어? 교수님 오셨어요? 어서 앉아. 그래도 우리 딱 맞게 했네. 이게 뭐야? 파스타에 스테이크에. 어라? 이건 양식이 아니라 한식이네. 준면이가 한 거야. 고마워, 잘 먹을게. 어서 같이 먹자. 교수님은 궁금해서 참을 수 없다는 듯 먼저 수저를 들어 제가 만든 한식 요리부터 맛보셨습니다. 사장님도 이윽고 제가 만든 한식 요리를 한술 뜨셨어요. 한식 요리는 두 분께 처음 선보이는지라 떨리는 마음으로 두 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뭐야 이게? 아니, 준면이 너 이렇게 한식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너무 맛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아니라 한식 레스토랑으로 가야겠는데? 입맛이 맞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두 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과한 칭찬에 쑥스러워 물만 마시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수저를 내려두고 제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러지 말고 유튜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부담 갖지는 말고 취미 삼아. 요즘 학교에서도 애들 전부 유튜브 채널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 너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래, 백 사장? 교수님과 사장님의 적극 격려에 저는 부끄럽지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그렇게 취미 삼아 발을 들인 유튜브에 달리는 사람들의 따뜻한 댓글들이 하루의 소소한 기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며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 좋다고 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댓글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들이 늘어갔어요. 언젠가 누구에게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마음속에 불안함이 커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비해 너무 불안함 없이 행복에 감사만 하면서 살았었나 봅니다. 조금은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의 행복에 셈이라도 하듯 세상은 저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안겨주고야 말았습니다. 밤사이 곤히 잠들어 있던 저희 가족.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의 절규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놀라서 달려간 부모님 방에 아버지를 끌어안고 처음 들어보는 울음소리를 내는 어머니. 세상이 모두 멈추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밤사이 곤히 잠든 줄만 알았던 아버지께서 이유 모를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하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를 붙잡아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하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울고 불고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면 시간을 돌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시계는 멈추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했던 요리도 일도 사람들도 저희 삶에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더 심하셨어요. 간절히 부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억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잘 보내드리기, 고이 보내드리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내드리면 정말 영영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눈물만 흘렸어요. 어머니도 저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힘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떠나버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혼자 술을 진탕 마셔버렸습니다. 지금 생각엔 제가 그때 조금 더 강인했어야 했는데 힘들어하는 어머니께 따뜻한 품을 내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바보 같은 일이죠. 그렇게 진탕 술을 마시고 버릇처럼 핸드폰을 켜 유튜브 댓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따뜻한 말들이 많았으니까.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행동이지만 정말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댓글들을 보니 더 나아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지더군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죠. 저는 그렇게 만취 상태로 유튜브 방송을 켜게 됩니다. 처음 하는 생방송이었어요. 그동안 댓글을 달아주던 분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알려주신 대로 부모님께 요리해드리고 칭찬받았어요. 감사해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핸드폰 화면에 대고 눈물을 흘리며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제가 요리를 시작한 것도 부모님이 제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시고 그날 하루 힘들었던 기억들을 조금이라도 떨쳐내시라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무슨 정신으로 사람들 앞에 그 이야기를 꺼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떠오른 희미한 기억들이 저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떠들어댄 건지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한 행동이었어요. 이제 술 주정뱅이라고 모두가 싫어하고 떠날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마 유튜브를 켤 수가 없더라고요. 응원과 격려만 해주시던 분들인데 무슨 짓을 한 건지 한심했던 지난밤의 저를 자책하며 당분간 유튜브를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 세상은 참 잘 굴러가더라고요. 저 역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추스르다 보니 저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와 함께 나누어 싸가셨던 도시락통이 그대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생각에 더 이상 도시락을 챙겨 다니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일하시는 곳 사모님이 밥도 따로 싸와서 먹으라고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께서 서러워하시며 사랑으로 싸주신 도시락이었는데 도시락을 안 챙겨가시면 어떻게 점심 해결을 하시고 계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많이 야위어진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아무래도 저와 함께 먹는 저녁 시간이 아니면 끼니를 챙겨 드시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면서도 이제 더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밥을 드시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군요. 제게는 어머니 역시 잃어선 안 될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깨달음을 얻은 바로 다음 날부터 어머니께서 잠든 시간을 틈타 도시락을 싸두었습니다. 도시락을 보시고 또 눈물을 참지 못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물을 꾹 참으며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셔야죠. 어머니 이렇게 밥도 안 챙겨 드시는 거 알면 나중에 아버지께 저 엄청 혼나요. 이제 도시락 제가 싸드릴게요. 꼭 드셔야 해요. 다 드셨는지 매일 검사할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힘들어하셨지만 이제 도시락을 보면서 제 생각부터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눈물을 참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이 생을 보내는 동안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면 꼭 칭찬받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기는 상상을 하며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다 보니 어느덧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준면아, 엄마 당분간은 좀 바빠질 것 같아. 응? 왜요? 뭐 때문에? 아니, 사장님 댁이 이사를 가게 됐어. 그래서 당분간 이사 준비에 정신이 없지 싶어. 어디로 가는 건데요? 이전에 살던 곳보다 좀 멀리 떨어진 곳인데 들어보니 평수도 더 넓어지고 관리할 것들이 많아서 사모님이 월급도 올려주신대. 주소는 내가 미리 받았는데 여기. 어머니께서 핸드폰을 꺼내 주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할 일이 더 늘어난다는 건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것인데 월급을 더 올려준다고 했다며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행복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코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시는 그 얼굴 뒤로 아직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안색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가 보여주신 주소를 읊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놀랐습니다. 보여주신 주소가 익숙했거든요. 아버지 생전에 마지막으로 공사하셨던 아파트와 똑같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모시러 갔던 기억을 떠올려 주소를 확인해 보았어요.
생전에 나누었던 카톡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 주소가 맞더군요. 어머니께 말씀드릴까 하다가 아직 힘들어하시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애써 말을 삼켰습니다. 알게 되시면 일을 나가실 때마다 아버지 생각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힘들어하실 것이 분명했기에, 그리고 그 순간들에 제가 곁에 있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는 새로 이사한 사장님 댁으로 출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이사를 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던지 수학이 넘어 힘없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퇴근길 차를 돌려 어머니 새 일터까지 몰래 모시러 갔어요. 간다고 말씀드리면 반대 방향인데 여기까지 뭐하러 오냐고 화를 내실 것이 분명했기에 몰래 가기로 결심하고 차를 돌렸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니 누구의 손길이 닿았는지 잘 지어진 아파트가 훤칠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정문으로 나오시라 전화를 드리고 애정이 섞인 구박을 들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왔어요. 자연스레 저는 그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고개를 잔뜩 숙이고 서 계셨고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어머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당장 차에서 내렸어요. 그러자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어머니께서 이쪽을 힐끔 보시고는 눈을 지그시 감아 보이시더라고요. 등 뒤로 숨긴 손으로 사인을 보내시는 어머니, 오지 말라는 뜻이셨습니다. 제 마음은 벌써 어머니 곁에 달려가 있었지만 조금만 어긋나면 당장 달려갈 기세로 그쪽을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보다 어려 보이는 아주머니 한 명과 교복을 입은 학생 한 명이 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팔짱을 끼고 어머니를 잔뜩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가지 않으려는 아주머니를 끌어당기며 저쪽으로 사라지더군요. 두 사람이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어머니께서 차에 올라타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사모예요? 아이고 별일 아니야. 너 전화 받고 마음이 들떠서 부랴부랴 나오다가 그 집 애를 마주쳤어. 평소에 애가 참 착하고 예뻐. 내일 저녁 약속에 입어야 하는데 옷이 안 보인다고 하나만 찾아주고 갈 수 없냐고 부탁하기에 정말 미안하다고 지금 급한 일이 있어 내일 아침에 바로 찾아놓겠다고 했지. 근데 그걸 애 데리러 나온 사모가 뒤에서 들었는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 아줌마가 급하면 뭐가 얼마나 급하냐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찾아달라면 찾아주고 해달라면 다 해줘야지. 왜 애한테 말대꾸를 하냐고 하더라고. 아이고 나도 참 그래. 평소 같았으면 그냥 들어가서 후딱 찾아줬을 텐데. 애가 지 엄마가 지 옷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나한테 의지를 한 건데 너 왔다는 말 한마디에 나도 어미라고 내 새끼 생각밖에 안 들더구나. 하하. 오래 일하다 보니 별일 다 있지. 그래도 네가 데리러 와줘서 엄마 너무 기쁘다 아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이글거렸습니다. 아무리 고용주라지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 그동안 어머니께서 이런 취급과 모진 말들을 견디며 일하셨을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바쁜 시간 쪼개어 도시락까지 싸다니셨는지. 그제야 퍼즐이 들어맞았어요. 어머니, 그 집 일 그만두시고 옮기는 게 어떠세요? 그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정말 화가 나요. 아유 아니야 엄만 괜찮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는 거지. 그만두면 당장 일할 데도 없어. 이만큼 월급 주는 것도 잘 없고. 그리고 엄만 정말 아무렇지 않은데. 어머니 괜찮아 아들. 으이그 우리 아들 그새 이렇게 커서 엄마 걱정도 할 줄 알고 행복하네. 어머니의 대답과 당장 달라질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리 어머니의 고단함을 덜어드리고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조금 달라질까?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의 일을 그만두시게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수입엔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난 후부터는 제 현실적인 통장 잔고가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감사한 교수님과 사장님을 만나 남들보다 좋은 출발점에서 시작해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질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를 속 시원하게 구해드릴 수도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돈 제일 많이 준다는 일이나 했어야 했던 걸까? 내 처지에 무슨 꿈을 꾼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나? 요리사라는 직업에 회의감이 생기려 하기도 했어요.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처음 시작은 가족의 행복이었더라고요. 그저 하루의 마지막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 음식 먹으면서 하하호호 웃는 게 좋아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웃음이 나는 따뜻한 음식을 선물하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했던 요리사였는데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맛있는 순간을 선물하며 행복했던 그 찬란한 시절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이나마 못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나무라며 이 일을 해서 어머니를 어떻게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지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늘 힘이 되어주었던 유튜브 구독자님들의 댓글이 생각나 용기 내어 유튜브를 켰어요. 나쁜 댓글이나 비난하는 댓글이 있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기로 다짐하며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잘못 봤나? 이게 내 채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훌쩍 불어나 있는 구독자 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상상만 했지 꿈도 꿔본 적 없던 구독자 수에 댓글은 전부 응원과 격려의 댓글들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기 요리법 자주 애용했어요. 귀찮아서 구독이나 댓글은 안 남겼는데 이제부터 자주 남기려고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셰프님, 요즘 소식이 뜸하시네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셰프님의 요리들은 저마다 다 따뜻한 사연과 이야기가 있어 보이는 것만으로 배부르고 행복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방송으로 하셨던 말씀 소문 듣고 왔어요. 잘 지내는 거 맞죠? 따뜻하고 센스 있던 레시피 그립습니다. 셰프님, 정갈한 음식과 조곤조곤한 목소리 너무 그리워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이겨내시고 돌아와 주세요. 저희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댓글을 읽느라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그동안 늘 댓글을 꾸준히 남겨주시던 분들부터 처음 뵙는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도 실감나지 않아 몇 번을 다시 읽고 읽어보았어요. 그때 느낀 기분은 솔직히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따뜻한 말씀을 남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것도 모르고 피하기만 했던 죄송스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를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떨떨하고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선뜻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한 분 한 분이 모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함 그 자체였어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정말 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섣불리 아무렇게나 감사 인사를 표하기엔 너무 큰 돈을 벌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유튜브를 통해 감사히 벌게 된 돈을 모아 어머니께 선물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파트를 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지으셨던 그 아파트로요.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혹시 지금 꿈을 꾸고 있나 하는 생각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어머니 도시락을 싸드렸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계약한 집에 카드키를 넣었습니다. 도시락을 열고 의아하실 어머니를 위해 짧은 쪽지 한 장을 넣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퇴근하시면 지금 계신 아파트 203동 701호로 가세요. 가셔서 이 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어머니께 쪽지를 써두고 저는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당장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거든요.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의미로 구독자분들 중 제가 꼭 필요한 분께 직접 찾아가 요리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내일은 예식장이며 뷔페를 부를 돈이 없어 야외의 작은 공원에서 조촐하게 늦은 결혼식을 올리는 어느 한 노부부 구독자분을 위해 경상남도 통영으로 갑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결혼식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생각을 하니 설레네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도 흔쾌히 함께 해주셔서 정말 든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근 시간 전까지 부엌에서 달그락대며 출장 준비를 마치고 나니 어머니께서 도시락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응, 아들도 오늘 하루 파이팅. 네, 어머니도요. 파이팅. 빨리 점심시간이 되어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열어보시기를 벌써부터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이제는 저희 집이 되어버린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청소를 하고 풍선을 불어 TV에서 본 것처럼 이벤트를 꾸리고 있는데 삐빅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더라고요. 도시락을 열어본 어머니께서 오신 거겠죠. 집안에 멀뚱멀뚱 서 있는 저를 보신 어머니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찹니다. 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준비한 말을 이어가야 했지만 어머니 세 글자만 내뱉었을 뿐인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고생 마셔요. 온갖 말들이 뒤엉켜 머릿속을 헤집는 동안 눈물은 얼굴을 적셔 거실은 저 혼자만의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죠. 준면아, 왜 울어? 무슨 일인데? 응? 어머니, 이제부터 우리 여기 살아요. 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제가 샀어요. 우리 이제 여기 살아요. 준면아, 돈이 어디 있다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엄마는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제가 그동안 여러 좋은 분들에게 도움받아 벌어 모은 돈으로 샀어요. 오늘 같은 날을 매일 상상만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사실 여기가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공사하셨던 아파트예요. 어머니, 이제 남들한테 무시받지 말고 몸 힘든 일도 그만하시고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이 닿았던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여기가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갔던 그 현장이라고?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루 종일 시멘트 바르고 다져 올린 아버지 마지막 손길이 남은 곳이 여기예요. 아이고, 아이고 여보. 각오 하나 없이 텅 빈 거실 바닥에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오열하셨습니다. 거의 엎드리다시피 몸을 바닥에 숙이고 차가운 맨바닥을 하염없이 어루만지셨어요. 정말 그 바닥이 아버지의 손바닥이라도 되는 것 마냥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셨던 어머니께서 사실 어떤 속을 하고 버텨오셨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무릎을 굽히고 쭈그려 앉아 손으로 어루만지는 바닥은 더 이상 예전의 차가운 대리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말 아버지의 손바닥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끌어안고 목이 쉴 때까지 눈물을 흘리느라 출근도 퇴근도 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그 집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보냈던 시간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정말 그 공간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다고 믿습니다. 아직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집인데 정말 따뜻했거든요, 바닥이. 네 아빠 아직 꿈에 한번 나온 적이 없는데 혹여나 꿈에 나올까 10분이라도 더 꿈속에서 기다려보려고 잠에만 집착하는데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준면아, 우리 여기 있으면 꿈에 나오지 않아도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겠니? 아니, 꿈에서도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이런 말도 안 되게 가분한 선물을 엄마한테 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엄마한테는 말이야. 준면아, 우리 아들 김준면, 네가 세상에 나와준 거, 너 자체가 이미 선물이야. 너 자체만으로도 엄마는 바랄 게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준면아,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원할게, 우리 아들. 그렇게 지금 저는 밤을 지새우고 첫 출장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KTX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에 아버지도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을 지새우며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대로 저는 앞으로 버는 유튜브 수익으로는 기부를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저의 재능 기부 역시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갈 거예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그 돈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썼을 거라고요. 네,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 결정에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약속을 하고 훗날 제 안에 욕심 괴물이 자라나 마음이 바뀌기라도 할까봐 구독자분들에게도 미리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 교수님도 모두 적극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유튜브 운영이나 출장을 다니며 색다른 관점에서 더 많은 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서울에 도착하면 어머니께 이제 그만 일을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알겠다고 하실지,
분명 마냥 놀 수 없으시다고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실 게 분명해서 걱정이 많이 되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이 하고 싶으신지 오랫동안 꿈꿔오셨는데 가족 때문에 못하고 미뤄두신 일이 있지는 않은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밤을 지새우면 이틀 3일 밤을 지새우는 게 되어버리니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어머니께서 못된 집주인이 있는 그곳에서 얼른 발을 떼고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행복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